최근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자체마다 임대 사업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으로 신분 확인을 하도록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심해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화물 운송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시킨 가운데 특수용도차를 화물차로 둔갑시켜 운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해외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소서인 오늘은 흐린 하늘을 보이며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태풍 너구리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인 소서인 오늘은 장마 전선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지만 오후에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지역도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태풍은 수요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태풍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지자체마다 임대 사업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근 농사를 하기 위해 밭갈이를 하고 있는 이환영 씨는 자신의 트랙터에 대형 회전쟁기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700만 원짜리 농기계를 하루 2만 원에 빌릴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1년에 4차례만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합니다. 저희들 빌려 쓰고 또 뭐 반납하고 이러면은 기계 보관도 용량이 잘 되고 저희들도 뭐 도난이라든지 이런 뭐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저희들 뭐 굉장히 좋습니다. 농기계를 빌려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논밭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계들이지만 직접 사기는 부담이 되는 농기계들을 주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부담 능력을 이제 경감시키고 또 적기 영농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그 농민들한테 보탬이 됩니다. 구미 씨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자 그동안 농기계를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여 사업장을 한 곳 더 늘렸습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44개 대여 사업장이 들어선 데 이어 올해 말까지 6개가 추가로 신설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사들여 빚더미에 앉았던 우리 농가의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가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감시합니다. 대구시는 기업에서 보관 중인 배수나 배기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을 기업체에 보낸 데 이어 공단 주변 하천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민관 특별 합동 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집중호우로 환경오염물질 방지 시설이 파손된 업체에는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도 할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할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원 11명을 오는 14일까지 공모합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위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1명과 시의원 2명, 7명의 당연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화, 복지, 주거, 환경, 교육 분야에서 11명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인데 위원으로 선정되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게 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병원이 신분증으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반발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주민등록 번호나 이름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김명주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분증 갖고 왔는데. 이제 병원 오시면 신분증 있어야 됩니다.
형편이 되면서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신분 확인 제도 도입의 취지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니 공단 부담금을 스스로 내고 진료를 받으라는 건데 보험 자격 관리는 보험공단에서 해야지 왜 의사에게 맡기냐는 것이 의료계의 불만입니다. 자기들이 할 역할은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의사들은 또 진료를 열심히 해야 되고 환자를 잘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오히려 도와줘야 되고.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격 확인 사전 관리 제도를 오히려 확대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걷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164만 명에 이르는 6개월 이상 체납자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달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불참하기로 하고 제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부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대출 사기의 경우 송금한 대포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에 한해 소송 없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사기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받아 해당 은행에 대출하면 본인 확인 여부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사기에 연루돼 돈을 보낸 대포 통장에서 돈을 다시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고 기간도 최소 5달 정도 걸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고생들이 모의재판 역할극을 하면서 사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다음 달 11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여는 모의재판 경연대회에는 대구 경북에서 중고교를 다니는 학생이 5명에서 10명씩 팀을 이뤄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참가 신청서와 대본을 만들어서 모레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화물 운송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반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청소차 등 특수용도차를 화물차로 둔갑시켜 운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을 싣고 운반 중인 덤프트럭. 자동차 등록 원부를 조사해보니 청소용의 특수용도 화물차입니다. 청소차나 살수차, 소방차로 허가를 받은 뒤 일반 화물차로 가짜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04년 특수차량 신규 허가가 대량으로 이뤄졌고 이는 협회의 대폐차 서류 변경을 통해 일반 화물차로 바뀌었습니다. 폐차장 가야 될 차를 폐차를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차가 수백 대의 번호판을 차 한 대를 가지고 청소용이나 타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의 특수용도용 번호를 만들어서 대폐차 필정에 의해서 일반 화물로 바뀝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특수용도차의 번호판 가격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치솟아 양도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일반 화물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해에 덤프트럭이 증차 허용됐고 이 차는 포항시로 양도돼 운행되면서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불법 증차한 차량들은 유가보조금까지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중에 한 달로 계산되다면은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이 정도 금액과 1년을 치자면은 1,600에서 1,700 정도. 이런 정부 지원이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이런 식으로 증차된 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정지침과 법으로 허용을 안 한다 했는데 운송협회에 신고 민간 처리 위임 업무가 있는 걸 가지고 거기서 신고 절차로가 발급을 해줘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발급을 해줘보니까 경상북도는 지난 한 달 동안 시군에 공문을 보내 의심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18일쯤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세계 4대 뮤지컬 가운데 하나인 캣츠 오리지널 공연이 오는 10월 3일부터 17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부터 티켓 예매가 시작됩니다. 이번 오리지널 공연에는 영국과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오디션을 통해 최고의 배우를 캐스팅했고
30년 넘게 캐츠를 연출한 조앤 로빈슨을 비롯한 오리지널 팀이 참여합니다. 뮤지컬 캐츠는 지난 2003년 오리지널 팀이 서울이 아닌 대구에서 첫 한국 공연을 해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당시 객석 점유율 99%, 매출 40억 원을 기록하며 대구 뮤지컬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닝보시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전세계가 취행돼 닝보 지역 관광객들이 대구로 대거 몰려올 전망입니다. 어제 저녁 닝보에서 출발한 동방항공 7569편으로 중국 관광객 155명이 대구에 도착한 데 이어 오는 10월 5일까지 24편이 운항되면서 4천여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구공항에서는 중국 상하이 정기 노선과 베이징, 옌지, 칭다오 등 8개 노선이 전세기가 취행되고 있고 대구 제주 간 저비용 항공사 운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동 농산물의 해외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잉 생산된 양파는 처음으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무역을 통해 선적된 안동 지역 농산물은 양파와 멜론, 감자, 흑토마토 등 4개 품목 36톤입니다. 멜론이 19톤으로 가장 많고 양파 10톤, 감자 5톤, 흑토마토 1.5톤 등입니다. 수출 가격도 멜론 8kg에 17,000원, 양파 20kg 한 망에 만원 등으로 시중가와 비슷하거나 높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는 올해 처음 수출되는 것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판매됩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양파는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져 농가마다 울상이었지만 처음으로 수출길이 열리면서 수급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마다 양파가 과잉 생산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에서는 홍콩으로 300톤, 싱가포르로 200톤 등 총 500톤을 수출해서 수급 안정을 기할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의 올 양파 생산량은 19만 톤이나 공급 과잉이 6만 톤에 달해 경상북도도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해 1,700톤을 동남아 쪽으로 수출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파 등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70%를 안동 지역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안동 지역에 없는 상주 데라웨어 포도, 거봉 포도, 예천 도마도를 홍콩, 싱가포르로 매주 수출을 하여 생산 농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농산물 소비 부진과 함께 작황 호조로 과잉 생산되면서 전반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수출길이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직업 분야별 특색 있는 진로 교육을 위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올해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경북도 내 중고등학생 40% 이상을 진로 체험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미 경북도 내 전체 중고등학교에 18억 7,80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추가로 158개 학교에 1억 9,57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동기를 부여하고 자유학기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1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영일만 불빛에 물들다란 주제로 오는 31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폴란드와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불꽃 경연대회와 함께 불빛 퍼레이드와 뮤직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또 불빛축제와 연계해 포항 운하에서도 돗자리 영화제와 근대화 발자취 전시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칠곡군 지천면 대구 경북 영어마을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영진전문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무역사관학교 발대식을 엽니다. 경북 청년무역사관학교는 구직난으로 소하는 지역 무역업계와 구인난에 지쳐있는 지역 대학생 간의 간극을 줄이고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 능력이 뛰어난 지역 특화형 청년 무역 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 소서인 오늘은 장마전선이 잠시 주춤하면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오후에는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태풍 너구리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 남동쪽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은 우리 지역에도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는 현재 21도 가리키고 있고 흐린 하늘 보이며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상주는 현재 19도,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북부 지역은 구름만 많은 하늘 보이며 역시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 24도, 포항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